안녕하세요 유튜브 형님들, 잭입니다. 무슨 일을 계획했는지보다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했는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실천을 잘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가지 합리화로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실천입니다. 실천을 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제가 실천을 하는 4가지 과정을 정리하면서 내용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머리가 좋은 편도 아니고 돈도 한 푼도 없었던 유튜버 잭이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었던 실천의 과정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되 기한과 행동을 명시한다입니다. 일단은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 그것을 수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전에 TV 프로에서 실험 카메라를 한 적이 있어요. 평생을 집안일 한 번 안 하는 남편한테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고 나무라지 말고 목표를 정해주면 목표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아내분이 외출하면서 여보 3시까지 빨래 개놔 미션을 주었을 때 남편분들은 TV를 보다가 2시 반부터 슬슬 시계를 확인하더니 결국 빨래를 다 개면서 미션을 완수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한과 행동인데요. 기한은 3시까지, 행동은 빨래를 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내분이 여보 나 돌아올 때까지 집안일 좀 해놔 라고 했다면 남편분은 TV를 쭉 보시다가 아내분이 집에 귀가하면 그제서야 당신이 집에 언제 올지 몰랐지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에는 처음 종잣돈 3천만 원이 마련되었을 때 6개월 안에 수익률 6%짜리 임대주택을 한 채 사겠다라고 목표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근무일을 제외하고 주말에만 물건을 보러 다녔음에도 4개월쯤 지났을 때 수익률 7.5%의 임대주택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종잣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 2019년 9월이니까 2019년 12월 말까지 본인 직업 이외에 어떤 일을 추가로 해서 종잣돈을 얼마를 모으겠다, 아니면 술, 담배를 줄여서 어느 정도 비용을 세이브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실 수 있겠죠. 목표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목표는 기한과 행동을 명시해야 진짜 목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세운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본다입니다.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실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을 사서 월세를 받으려면 무슨 행동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매물을 보러 다니는 과정, 두 번째는 좋은 매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계약하는 과정, 세 번째는 계약 이후에 대출을 받는 과정, 네 번째는 잔금을 치르고 수리가 필요하다면 임대 물건을 손보는 과정, 다섯 번째는 새로이 임차할 사람을 구해서 계약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끝입니다. 1번 매물을 보러 다니는 과정은 2다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말에 토요일 12시에 밥 먹고 운동 삼아 4시간은 항상 물건을 보러 다니겠다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2번, 3번 계약하고 대출을 받는 과정은 계약할 당시에 대출금을 미리 산정해 봐야 하는데 보통 대출 상담사 분께 전화 몇 통으로 하루 이틀 안에 알아보고 계약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4번 수리를 하는 과정도 수리할 곳을 미리 체크해서 해당 내용을 구입한 빌라 인근의 인테리어 집이나 설비집 2-3군데 전화해서 견적 뽑아보고 수리하면 끝나는 일이라 이것도 하루 이틀 안에 끝나는 일입니다. 5번 새로 임차할 사람을 구해서 계약하는 과정, 이거는 임대 물건을 구입한 부동산에 임대를 내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임대차 계약서 쓸 때만 한번 가면 끝입니다. 사실 구체화하고 보면 매물을 보는 일 빼고는 보통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일임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 과정을 가는 로드맵을 찾아서 꼭 구체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막연함을 없애고 나면 실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일의 순서를 정리해 놓는다입니다. 실생활에서 우리는 재테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업도 있고 집안일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아이가 있다면 육아까지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니까 하루가 정신없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의 순서를 나열해서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처리해야 내 생활이 관리가 됩니다. 이 전체의 과정을 머릿속에 넣지 않는다면 항상 통제가 안 되는 끌려다니는 일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에는 내일 하루에 할 일을 그 전날 밤에 내일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라고 정리를 해놓습니다. 정리는 처음에는 다이어리 했었는데 스마트폰 카카오톡방을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자주 보게 되고 자주 상기시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카톡방은 친한 친구 2명을 초대해서 단체 채팅방을 만든 다음에 친구 2명한테 나가달라고 하고 방 제목을 하루 일과방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9월 17일 밤에 자기 전에 정리한 9월 18일의 하루 일과예요. 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려고 하는 편이고 중간중간에 생각나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까먹기 전에 계속 수정해 놓는 편입니다. 못한 일이 있다면 왜 못했는지 반성해보고 다음날 일정에 살포시 추가해놓고요. 모든 일을 처리했다면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약간의 행복감도 느끼실 수 있으니까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번째는 내 행동을 주위에 알린다입니다. 이 방법은 양날의 검이라서 본인의 성향에 맞게 하시던 안 하시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적극 활용하는 편입니다. 누구든 말뿐인 놈은 되기 싫잖아요. 일단 나는 언제까지 무엇을 할 거야 라고 주위에 알리면 그때부터 쟤는
지금 뭘 하는 중이구나 주위 분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목표에 강제성이 부여됩니다. 약간 스스로를 절박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난 이제부터 일주일에 2번 술 마시던 거를 2주일에 1번씩만 먹고 종잣돈을 모을 거야. 공표를 하고 실천한다면 보는 눈이 있어서라도 술 2번 먹을 거 1번만 먹게 될 거기도 하고요. 저를 예로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쯤에 분리과세 기준인 월 165만원 임대소득의 장점을 주위에 설파해가며 오지랖을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떤 오지랖이니까 제가 먼저 달성해야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어서 악착같이 종잣돈 모아가며 월세 맞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1년 반 만에 모두 달성하게 됐어요. 가끔 주위 사람들이 너 그거 한다는 거 잘 돼?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이미 그때부터 1년 반 뒤에 완료돼서 지금 월세 잘 나오지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이 벌써 그렇게 지났나? 라고 할 만큼 주위 사람들은 저의 목표에 큰 관심이 없을지라도 내가 뿌린 강제성에 의해서 나 스스로 엄청난 동기부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강력한 실천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